미스터 스몰캡입니다. 향후 유망단 그런 스몰캡을 발굴하고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투자증권의 오승택 연구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과연 오늘 우리 연구원님께서 어떤 종목을 올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녹십자라고 하는 녹십자? 기업이고요. 네. 예. 최근에 그 목표 주가 지난주에 보고서 발간해서 목표 주가 53만 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녹십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녹십자도 최근에 뭐 관련된 모멘텀, CMO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녹십자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CMO 관련한 모멘텀들을 일단 우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CM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인데 이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DS 드럭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원료 의약품을 약물의 원액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그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라든지 뭐 mRNA 이런 원료 생산에 대한 기술을 CMO 그 매뉴팩처링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그 약을 개발한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그 생산을 대행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DP라고 하는 드럭 프로덕트라고 하는 완제 의약품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그냥 이제 저희가 흔히 fill and finish라고 부르는 그런 공정인데 뭐 DS에서 이제 생산했던 그런 약물을 원재를 받아서 충진 포장 그리고 이제 뭐 레이블링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파이널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그때 이제 그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이라는 이제 그 세피라고 줄여서 세피라고 부르는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5억 도제에 해당하는 물량의 DP 그러니까 완제 의약품 공급을 이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세피가 에볼라 이후에 이제 뭐 출연을 했던 그 기관인데 전염병 위협을 대비해서 우리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공급을 좀 사전에 뭐 개발을 빨리 해놓고 비축을 해놓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연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백스 그 WHO하고 그다음에 세피, 유니세프 이렇게 그 글로벌 기관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만들어진 코백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녹십자를 통해서 이제 그 공급을 아마 그 제3국에 보통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들어가 있는 국가들 보면 이제 92개국 정도 있는데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공급권이 녹십자가 원래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던 그 시점에서 사실 이제 계속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저희는 이제 그 백신 개발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 뭐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 계약을 미리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계약에 대한 이행률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 줘야 이제 백신 개발사들도 이제 코백스 쪽으로 또 어떤 물량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편하게 이제 그 물량 공급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선진국 백신 접종률을 보시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1회 이상 접종이나 뭐 완전 접종이나 뭐 60% 이상으로 올라왔고 주요 선진국 뭐 독일이나 그 외에 이제 유럽의 이제 영국 뭐 이런 그 국가들을 보시면은 60-70% 이렇게 이미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세피 쪽에서 물량 이제 나오는 것들 본 계약이 좀 체결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언론 보도 통해서 사실 이 지금 루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얀센 그 관계자들이 네.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오창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 외부에서는 좀 알기 어렵지만 녹십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산 설비들을 봤을 때 비교적으로 이제 최근에 지어진 설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DP 기준으로 했을 때 캐파도 거의 아시아 최대 캐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녹십자가 이 그 글로벌 백신 개발사들이 녹십자를 약간 이 DP 생산의 아시아 생산의 거점으로 좀 삼을 확률도 저는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녹십자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부터 이제 백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자이기도 했고 과거 이제 그 모더나 통해서 mRNA 백신을 국내에 유통을 했던 뭐 생산은 아니고 유통만 했었거든요.
유통했던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녹십자의 CMO 위탁 생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 줄여서 이제 이것도 IVIG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람한테서 피를 뽑아서 혈액에서 그 단백질만 따로 그 정제를 해서 불순물하고 바이러스를 이제 제거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글로불린만 따로 정제해가지고 파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주로 이게 그 면역 결핍증 환자한테 이제 쓰이는 약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경병증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쪽으로도 그 적응증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뭐 그런 약물이다 봐주시면 되고, 이제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그 제약사들이 공급을 하는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그 일본 다케다 제약 밑에 있는 박스터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 외에 뭐 CSL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상위 3개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거의 한 80%를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녹십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이 제품 자체가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개발을 해도 이게 아무래도 사람 실제 혈액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공급이 되게 수월하지 않은, 원활하지 않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글로벌리 거의 계속 그 혈액 제제의 이런 특성상 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녹십자가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25일까지 미국의 이제 그 FDA에서 이제 승인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꽤 의미 있는 그런 시장 침투율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뭐 삼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FDA 제출해서 이미 좀 긍정적인 결과를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추가 모멘텀까지 살펴주셨는데, 녹십자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잘 못 나왔던데 3분기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2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회성으로 좀 비용이 많이 발생했던 그래요? 분기였던 예.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광고 선전비, 그 일반 의약품에 이제 신규 상품이 추가되면서 광고 선전비로도 거의 한 비용이 이제 70억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운임비, 얘네가 이제 그 주사제 수출하는 것 중에 남반구 쪽으로 하는 그 주사제 하나가 이제 그 제형이 바뀌었습니다.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해서 하나에 이렇게 그 팩에다가 담는 뭐 그런 제형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해외 운임비도 거의 뭐 70억 이상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좀 그 실적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머크사 MSD에서 지금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뭐 자궁 경부암 백신 이런 제품들이 이제 유통을 동사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약 종료가 되면서 빠져서 이제 매출에서는 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400억 정도 매출에서 이제 제외되는 효과가 올해 이제 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반기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 이게 독감 백신이 이제 사실 그 경쟁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시플루라고 하는 제품을 지금 독감 백신을 하고 있고, 경쟁 업체인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에서도 지금 독감 백신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백신 사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의 생산을 거의 중단시켜 놓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빠른 좀 반사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통상 이제 3분기가 이런 백신의 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겹쳐서 나타나게 되면 올해 이제 이 부분에서도 하반기에는 매출 개선이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우리 오승택 연구님 보실 때 녹십자의 적정 주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하실 때 약간 위험한 리스크 부분도 같이 진단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최근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제 그 CMO 계약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 민감도도 이 부분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뭐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은 뭐 CMO 실사 담당자들이 왔다 안 왔다 뭐 약간 이런 루머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녹십자 홀딩스하고 기타 주주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쪽에서 지금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거의 그 지분을 다 합치면은 한 60% 정도 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유통 물량이 좀 적다 보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주가도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MO 공급 캐파라든지 뭐 안정성 그리고 과거에 이 기업이 했던 그런 레퍼런스들을 봤을 때 뭐 글로벌 백신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백신 장기적으로 봐서는 백신 그 생산을 어쨌든 소수의 기업에게 좀 몰아줄 공산이 되게 네.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그런 DP 생산에 대한 물량을 장기적으로는 좀 독차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멘텀 그런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CMO 가치 반영을 지금 주가는 아직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포트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적정 시가총액을 한 6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 기준으로는 53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뭐 이 중에서 이제 CMO 가치가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뭐 그 부분까지 이제 반영 이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3만 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주가에서는 약 30% 정도 업사이드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CMO 기업이죠. 녹십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6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50만 원대 3만 원, 53만 원까지 적정 주가를 좀 산출을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오승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